필기랑 같이 비디오 보면서 복습해주고, 물론 이제 비디오 볼 땐 좀 요령껏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알고 있는 부분 좀 빨리 넘어가고, 이제 모르는 부분만 이렇게 얼른 보고, 그래서 요약해서 정리해서 기억을 좀 하는 게 좀 중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과제 한 거, 그다음에 수업 시간 동안 종이에 풀어 놓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쌤에게 보내줄 것, PDF로 만들어서 보내줄 것. 이게 좀 중요하죠. 요건 아직 안 왔어요. 근데 요번 시간에는.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확인 부탁하고, 그다음 또 뭐가 있죠? 일단 과제 상황은 어떤가요? 그러면은 그것도 쌤에게 보내줄 것. 그 학교도 그렇잖아. 이제 숙제를 제출해라 그랬는데 안 제출하면 그냥 못한 거잖아. 했어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조금 이제 제출을 하면 이제 했구나. 이렇게 가는 게 제도적으로 맞을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좀 할 거고요. 이것도 쌤 아직 못 받았으니까 이것도 좀 제출해 주세요. A랑 B랑 C랑 항상 요거를 챙기면 돼. 늘 챙기는 것들, 그걸 한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해보자면 이제 질문 답변 같은 거지 뭐. 모르는 게 있었거나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혼자서 고생하지 말고 물어보고 답변을 듣고 하는 부분이 좀 좋겠다 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점, 내 얘기 중에 좀 복잡하게 드리는 건 없었니? 괜찮아? 네. 그래서 거의 기계적으로 맨날 얘기해요. 이게 이제 하나의 루틴이기 때문에, 이 루틴이 이제 몸에 익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학습이 좀 더 되게 잘 진행이 돼요. 사실은. 이게 운동선수들도 이런 게 있거든. 스포츠 루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운동 경기를 하기 전에 꼭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경기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일부러라도 만들어 놓고 이걸 지키는 경우가 꽤 많아요. 오히려 이제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나 심리학자들이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본 게임을 들어가기 전에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거나 경기 능력을 좀 향상시켜주는 게 있기 때문에 한번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보면 되게 재미있는 영상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이거 진짜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공부도 약간 루틴화 시키려고 노력을 좀 하는 거고요. 이거 이제 기본 체크 사항이고, 혹시 공부하기 전에 뭐 너가 하면 마음이 편안한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계속 지키면 좋아요. 일부러라도 어디다 적어 놓고 따라하는 거야. 뭐 손을 한번 씻는다, 책상을 청소한다, 아니면 소리가 나는 게 좀 좋다 그러면 그 백색 소음이라고 해서 약간 주변을 약간 시끄럽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음악을 듣기도 하고 집중력이 올라간다고 해요. 나는 이제 음악을 듣는 편은 아니고, 나는 뭘 하지? 혼자 떠들어요. 이거 다음에 뭐가 와야 되지? 혼자 질문하고 혼자 대답하고 약간 이러는 스타일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TV 틀어놓고 안 보고 공부하는 사람도 있던데? 본 적 있니, 이런 사람들? 이제, 그러니? 카페에 가서 앉아있는 것도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막 떠들잖아. 근데 그냥 그런 게 공부가 잘 돼. 약간 시끄러운 도서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조용한 도서관 말고. 그런 타입의 사람들도 봤었고요. 완전 이런 거 싫어해서 완전 조용한 곳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거꾸로 나는 이런 데 가면 공부가 안 돼요. 나는. 개인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너에게 잘 맞는 환경을 구성하는 것도 루틴의 하나일 수 있어요. 그래서
쌤은 이제 음악 듣고 들어야 잘 돼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이제 음악을 들으라고 허락을 다 해줘요. 뭐 내가 옆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유롭게 좀 챙겨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어떡하지? 일단 뭐 공부한 걸 쌤이 지금 뭐 받아볼 수 있는 상황인가? 아니면은 수업 끝나고 보내줄 수 있는 상황인가? 지금 상황은 어때? 그러면 끝나고 같이 보내주세요. 끝나기 전에 또 한 번 내가 더 기억을 하게 해줄게요. 이 비디오는 어, 음, 괜찮아, 괜찮아. 그런 어떤 뭐랄까, 어, 그 뭐 어디다 했다, 뭘 했다 이런 것들은 자유야 원래는. 음. 기록만 있으면 되고요. 그걸 확인해서 아 지금 상태가 어떻구나. 내가 체크를 하고 그럼 다음 시간엔 이런 걸 준비를 해줘야지. 뭐 이런 계획을 할 수 있는 환경이면 쌤은 다 만족이에요, 사실은. 알겠죠? 근데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뭐 좀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다른 사람에게 제출하는 느낌. 이게 필요한 것도 종종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자유로우면 안 되죠. 그거는 이제 사회적인 규칙을 지켜줘야 되거든요. 이때는 강하게 요구를 하고 드라이브를 겁니다. 그런 건데 지금은 우리끼리 자유롭게 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자, 뭘 해줘야 되지? 이걸 해줘야죠. 이제 삼각비 얘기를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나요? 학교 진도는 삼각기 활용. 학교 진도를 쫓아가는 데는 무리는 없니? 소화가 잘 되나요? 만약 그런 상황이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좀 어려운 문제 욕심을 좀 내도 되는 거야.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학교 진도를 쫓아가기가 조금 벅차거나 약간 힘들다. 학교 진도 소화? 약간 좀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다. 이럴 때는 어려운 문제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일반적인 유형으로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 돼요. 훈련을 하고 그게 잘 끝나면 그래서 소화가 잘 되면 이제 어려운 문제 욕심내고 이렇게 단계 밟아 올라가면 되고요. 자, 거기에 맞는 교재나 문제를 잘 선택하는 게 노하우죠. 그래야 이제 상처받지 않고 연습을 잘 할 수가 있어요. 무턱대고 센 약을 먹진 않죠, 그지? 그래서 적절히 알맞은 약을 먹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좀 나도 그렇지만 이제 전문가나 누군가의 도움을 좀 필요로 할 때가 많아요. 난 잘 모르는데 뭘 배울 때는 이제 물어보죠. 그때는 어떤 교재를 쓰는 게 좋아요? 이 교재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 교재에 어떤 문제가 지금 나한테 어울릴까요?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거든요. 네,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채점도 해봤니? 그래요? 그럼 혹시 그 종이를 손에 가지고 있나요, 지금? 그건 아니고. 기억이 나면 좋을 텐데. 일단은 그러면, 2017년 모의고사를 한 번 더 들여다보도록 할게. 전체 범위에 대한 일단 감각을 다시 한번 잊어버리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좀 특수한 단원으로 또 포커스 인을 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혹시 안 풀렸던 문제는 기억이 나니? 뭐 일단 채점을 한 결과가 지금 없으니까 저번에 요런 거 좀 풀어가지고 보내긴 했는데 이제 그거는 그 기억으로 이제 풀 때 조금 한 번 더 결과가 잘 나왔으면 했었거든요. 2016은 나랑 풀어본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죠. 그럼 이렇게 합시다.
여러 번 풀어봐야 되는 거는 맞기 때문에 지금 시간을 좀 넉넉히 줄 테니까 15번과 16번 보이죠? 그걸 지금 한번 풀어줄 수 있겠나요? 두 문제 가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DC분해 그랬으니까 DC의 길이가 혹시 있으면 좋겠고요. 가끔 어떤 어려운 문제들은 길이가 없지만 이런 계산한 값이 나오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길이가 안 나와도. 그래서 혹시 그런 환경은 아닌 건지 이제 그거는 좀 챙겨서 한번 볼게요. 그냥 경험이지 뭐 그런 것들은. 문제를 풀어봤더니 이걸 다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몰라도 분수는 알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 라는 거죠. 괜찮았습니까? 오케이. DC, BD가 있었는데요. 비례. 보통 여기가 똑같으면 이제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비례식을 세워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저 초록색을 뭘로 구하지? 보조선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1대 2대 루트 3 x 2x 루트 3x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고요. 이렇게 보조선 그려서 90도 되게 해주면 1대 1대 루트 2 원칙에 따라 루트 2x 루트 2x를 쓸 수 있겠습니다. 괜찮니? 그런데 여기를 알기에는 둘이 뭐 닮음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있으면 좀 좋긴 할 텐데 닮음도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길이에 무슨 특징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요. 75도인데 혹시 이 첫 번째 시도는 다 해봤니? 아 그래요? 그럼 너는 뭐 해봤어? 지금 이거 잠깐 물음표 남겨놓고 쌤 생각하는 동안 너는 뭐 해봤죠? 음, 음. AC가 빗변인 직각삼각형 이렇게 그렸겠네 그러면 봐봐 B에서 갔어 C에서 갔어 A 오른쪽이라는 게 이렇게 갔어요? 어 그래 자 노력해보세요 그릴 수 있어요 마우스 혹시 있으면 아 바깥쪽으로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그렸다 이해가 갔어요 그러면 여기가 60도가 될 거고 1대 2대 루트 3 원칙이 있었을 거고 여기에 길이 얼마인지 알았을 테고 여기에 길이도 잘 나왔겠네요 여기까지 일단 얘기가 되게 들을만 합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요 녹화 중이구나 아 저쪽도 이쪽도 똑같이 이렇게 만들었다 네, 그리고 여기가 45도이고 1대 1대 루트 2니까 6 루트 2 6 루트 2가 되겠네요 그렇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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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두 개 값이 똑같지가 않아서 어디 보자 1대 2대 4 루트 2 루트 3 4 루트 6 확실히 다르네요 이게 평행선이고 이게 둘 다 높이가 맞으면 똑같아야 하는데
왜 다르죠? 그것도 좀 새로운 시각이네요. 평행하게 그리면 그러게. 일단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건 좀 재미있는 질문거리라서 요거는 좀 더 볼 가치가 있어요. 둘을 평행하게 그렸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여기가 90도가 되고 이쪽도 90도가 되도록 평행하게 그림을 그리고 여기가 90도가 되면 이쪽도 90도가 되도록 그림을 그렸어요. 아, 알았다. 이게 수직이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 여기를 45도라고 하면 이게 90도란 얘기지. 네,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네, 여기가 45도라고 해서 여기도 45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해 갔나요? 오케이. 그것 때문에 지금 생각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맞았구나. 이렇게. 이유를 알게 되면 그건 공부 되게 많이 한 거야. 일단 잘했어요. 되게 똑똑하고 괜찮은 생각이었다고 봅니다. 보조선을 그리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단 첫 번째 시도는 뭐 잘 맞지 않았어요. 다음 시도도 한번 해볼게요. 역시 막히면 얼음이 되는 것보다는 이제 다른 시도들을 할 수 있는 그냥 마음만 계속해서 좀 발휘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랑 평행한 사람 이쪽에 한번 그려볼게요. 계속 지금 이제 닮음을 생각 중이거든. 그래서 이 노란색 삼각형이랑 이쪽 노란색 삼각형이 서로 닮았다면 이게 몇 대 몇이다 말할 수 있거든. 혹시 이제 나에게 그런 기회가 올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여기 45도니까 이쪽이 평행하게 그림을 그렸고 선 그렸으니까 45도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 그럼 두 개 이제 여기는 각이 똑같은 거 맞지? 그러니까 이거 닮은 건 확실해요. 그런데 30, 45 지금 사실 이걸 하게 된 이유는 이제 여기가 혹시 이등변인가 여기가 이등변인가 혹시 이런 증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거를 시작을 했어. 그래서 만약에 이등변이 나오면 뭐 뭔가가 좀 여기가 이등변이라든가 말이지 그림은 좀 잘 못 그렸으니까 감안하고요. 뭐 여기가 이등변이라든가 그러면 뭔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겠다. 아니면 이런데 좀 좋은 각도가 좀 나오거나 라는 생각을 기대를 가지고 시작은 일단 했는데 뭐 증거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잠깐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요건 좀 물음표에다가 한번 쌤이 좀 따로 더 검토해보고 결과 알려줄게. 네.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보조선들을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하 하면서 힌트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거죠. 그때까지 이제 계속해서 생각을 멈추지 말 것. 그것만 좀 잘 해주면 되고요. 잘 안 되는 건 물음표 쳐놓고 이따 문제 풀 때라도 계속 조금씩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는 동안 16번 한번 풀어 볼게요. 어이쿠. 이번엔 PCDQ는 사다리꼴이다 얘기하고요. PCDQ
그리고 직사각형 BCDE, BCDE는 직사각형이다. 넓이가 같다. 넓이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선분 PQ의 길이는 P에서 Q까지의 길이는 얼마인가? 글쎄요, 뭐 요거의 닮음으로 뭐 구한다던가 어떤 방법이 있겠죠. 여기가 일단 8이니까 3대 8 그러면 이쪽도 3대 8 이렇게 할 수 있죠. 3대 8. 네. 3대 8. 그럼 요 길이만 알면 좀 좋을 텐데. 여기의 길이는 4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쪽 길이를 알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이것도 여기랑 똑같으니까 닮음을 좀 쓸 수는 없을까? 잠깐만 고민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닮음이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기회 될 때마다 닮음을 쓰는 거는 좋은 일이에요. 한 문제가 좀 어렵긴 하지만 3대 8, 3대 8 4x 3-x 아니면 여기 길이를 알 수 없나요? 이쪽도 삼각형이 나오긴 하는데 네, 오각형, 직사각형 H 잠깐만요. 문자를 하나로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가 만약에 3a면 이쪽은 8a거든. 3대 8이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여기는 그러면 문자 하나로 3a 3-3a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어허. 그리고 안 보이네요. 여기는 4 해볼게요. 자, 쌤 문제 다 끝났어요. 뭐 그런 거예요. 시험 보다가도 뭐가 안 되면 별로 긴장하기보다는 이건가? 아니면 이건가? 이렇게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네? 그러면 다시 돌아가가지고 딴 것도 해보고 많이 그래요. 아예 다른 문제를 풀면서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면 시간이 좀 넉넉해요. 풀다가 보다가 약간 그런 이제 좀 걸 많이 쓰는데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시도였고,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여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어서 그런데, 여기가 이제 90도가 아니라서, 쌤이 아까 하던 거는 좀 마무리 할게요. 여기에서, 이거와 이거의 길이의 비율은 이 삼각형과 이쪽 삼각형의 넓이의 비율과 같거든요. 혹시 그거는 알고 있니? 중학교 2학년 때 우리가 뭐 편하게 얘기하던 것 중에 하나였지.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서 길이의 비율이 m 대 n이면 넓이의 비율도 m 대 n이다. 이렇게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괜찮습니까? 그런 것처럼 넓이 한번 구해 볼게요. 넓이는 12 곱하기 루트 2x
곱하기 2분의 1이 이쪽의 넓이죠. 그리고 이쪽의 넓이는요 8루트 2 곱하기 x 곱하기 2분의 1이 되겠죠. 맞아요? 그게 바로 삼각형의 넓이의 비율인데 넓이의 비율은 곧 BD와 DC와 똑같지. 그럼 약분할 거 약분해 줄까요? 루트 2도 약분하고 2분의 1도 약분하고 4, 2, 8, 4, 3, 12 몇 대 몇? 3대 2 끝. 답이에요. 그러니까 DC 대 BD는 2분의 3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거든. 네, 그렇게 얘기합시다. 괜찮았니? 네, 뭐 다른 풀이가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여러 가지 풀이가 아까 같은 생각들도 되게 좋거든요. 이쪽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직은 별로 답이 없어요. 그래서 닮음에 대한 힌트를 이분이 여기다 숨겨놓은 건 별도로 없는 것 같다. 다른 건 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제작한 사람이 어떤 힌트를 숨겨 놓았는가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 근데 이제 내가 생각한 방향대로 힌트가 나오면 좋은데 난 이렇게 풀고 싶었는데 이분이 힌트를 거기다 남겨놓지 않았어. 당연히 안 풀리죠. 뭐. 하지만 고민해 볼 수 있는 괜찮은 주제인 것 같긴 했어요. 나머지는 좀 아쉬웠고요. 다른 풀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혹시 나중에 뭐 그런 생각이 나면 꼭 좀 알려줘. 이런 접근 자체는 틀린 건 없어요. 다만 오해가 조금 있었고 그래서 길이를 좀 알 수가 없구나로 다시 돌아가면 큰 문제는 없는 거야. 알겠니?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는요 쳐다봤는데 일단 뭐 할 건 다 한 것 같고 넓이가 같다라는 거를 왜 가르쳐 줬을까? 요쪽에 오히려 조금 더 신경을 써봤어. 저걸 아까 별로 신경 안 썼거든. 근데 이게 의미 없는 정보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4, 8에 32 일단 사각형의 넓이는 32죠. 32 사다리꼴의 넓이는요 밑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요거 두 개 더한 게 높이죠.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서 A 구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PQ의 길이가 이제 나와 안 나와? 그럼 끝났지 뭐. 됐어요? 그래서 어떤 정보를 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거 하는 거야. 아니, 너가 수학을 모르지 않아요. 수학은 이것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아니 닮음이구나. 그럼 내가 문자로 이렇게 표현 한번 해볼까? 이런 이제 그런 싸움이고 나머지는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 얘를 중요하게 생각할까 말까? 얘를 중요하게 생각할까 말까? 이런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문제를 미리 풀어보고 하는 건 아니라면 그때는 이제 이것저것 해보는 거죠. 저걸 중요하게 한번 생각해보자. 아이고 실패했네.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볼까? 와 성공이다. 뭐 이런 작업을 해주는 거야. 이게 수학을 4점짜리 이제 어려운 문제를 푸는 동안 해야 될 어떤 마인드고요. 자, 좌표 평면 위의 두 점에 대해서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y좌표는 4이다. 뭐 x좌표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꼭지점 좌표 완전히 알 수 있었어? 그래, 요건 해냈을 것 같은데. 꼭지점 좌표 얼마입니까? 네, 정확해요. 매우 좋아요. 그러면 ABC를 다 그 A만 이제 구하면 되거든? 뭐 점 하나라도 있으면 대입해서 A를 구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텐데 그런 거 뭔가 대입할 만한 힌트가 되는 점 하나라도 없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P의 좌표 알겠니? 그것 때문에 P의 좌표 얼마죠? 2, 6, 4 정확하네요. 그럼 4,1을 지나는 거네? 그죠? 이런 게 이제 내가 원하는 힌트야. 저게 없으면 쌤은 고민을 해요. 다른 데 힌트가 있나? 뭐
다른 걸로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수학 때문에 떨면 안 돼요. 2차 함수 몰라서 어떡하지 이런 거 아니잖아. 그지? 나 꼭지점 잘 못하는데 이런 건 안 되죠. 이건 진짜 기본이라 이것 때문에 고민해서는 안 되고요. 이런 걸로 고민하는 겁니다. 난 어느 방향으로 가야 좋을까? 어떤 도구를 이용하는 게 좋을까? 갑니다. 그럼 이제 꼭지점을 알았기 때문에 y는 a x-5의 제곱 더하기 4를 씁니다. 4,2도 마찬가지 집어넣어 보는 거죠. 왜? a 알고 싶어서. 2는 a 플러스 4니까 a는 마이너스 2네요. 그래서 완성된 식은 y는 마이너스 2에 x 빼기 5의 제곱 더하기 4입니다. 괜찮았니? 오케이, 끝. 다 풀었잖아요. 그래서 요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10x 플러스 20x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46이 되는 것이죠. A, B 그리고 여기 C가 되는 것이랍니다. 어려운 점? 네, 뭐 그 다음은 맡길게요. 덧셈이야 뭐. 그냥 이런 게 4점이야. 그래서 이제 4점을 풀 때 문제가 어려워서 못 풀었어. 그럼 수학을 모르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야. 수학은 대부분 모르지 않는 경우가 쌤이 만난 사람 훨씬 많았어요. 이거 괜히 수학에 대해서 기죽어하지 말자는 거. 그냥 아이디어 싸움이에요. 접근법. 난 이걸 어떻게 접근해서 해결할까? 이런 거죠. 사실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의 수학의 일부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기본적인 의미에서의 수학은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됐으니까 좀 더 넓은 의미의 수학을 한번 해보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학은 이런 거야 라는 생각을 좀 더 넓히면 수학은 나중에 철학까지 가요. 근데 우리 학교 다니는 동안 여기까지 갈 일 없어요. 이 정도만 잘 해도 훌륭한 학생이에요. 봐봐. 갑자기 세 문제가 후두둑 풀렸죠. 그죠? 그냥 아이디어가 온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나도 언제 올지 잘 몰라. 하지만 기다릴 줄 알고요. 그다음 뭘 기다려야 되는지 대충 감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밖에 나가서 무작정 하늘 쳐다보고 기다려. 뭘 기다리니 몰라. 그냥 기다려. 그런 거 말고 택배 오는 거 기다려. 그럼 안 오면 들어가면 되잖아. 그지? 오면 받으면 되고. 지금 치킨 시켰는데 기다리고 있어. 라던가. 뭐 목표가 있어야죠. 얻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창의성 학자들이 얘기한 뛰어난 아이디어, 창의성을 불러들이는 방법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뭘 모르는지 확실히 해라. 네가 알고 싶은 게 뭔지 알아야 그걸 기다렸을 때 창의성이 아이디어가 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왜 배우냐고 이런 거 하는 경우 많은데 지식이 없으면요 아이디어도 안 떠올라요. 잘.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디어가 왔을 때 지식이 있어야 받을 수 있어요. 텔레비전을 만들면 뭐 방송이라는 걸 할 수 있겠구나. 근데 뭘 알아야 만들지? 약간 이런 느낌. 닭을 튀기면 배가 부르겠다. 근데 닭을 튀기는 지식이 없어. 그럼 그냥 가는 거죠. 뭐. 근데 기술이 있으면 그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만들어낼 수 있거든. 계속 공부하고 시험 보고 학교 다니고 맨날 이러는 거예요. 직장 가서 또 배우고. 그래서 이제 배우는 시간은 되게 중요하답니다. 오늘은 이제 4점짜리를 좀 대놓고 막 하고 있어요. 괜찮니 너?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프진 않니? 좋아요. 견디는 힘 좋아졌네요. 긍정적입니다. 이게 뭐지? 잠깐만요. 이게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다짜고짜 이런 문제를 들이밀면은요 못해요. 근데 기본을 끝내고 와서 배우면은 조금 할만해집니다. 자, 그림처럼 A는 90이고 뭐 안 읽어봐도 여기도 90이죠? 그러면 벌써 막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고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고 막 생각나잖아. 그래 그렇구나.
알고 있겠고요. HC 위에 점 D에 대해서 ADH는 2가 될 때 탄젠트 ADH라 하면 이 밑변분의 높이를 말하죠. 그게 탄젠트의 값이거든요. 근데 그 2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A면 여긴 2A 2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AH는 5분의 12이다. 됐다. 피타고라스로 BC가 5인 건 알 수 있겠니? 그래? 너 이거 풀 수 있어, 그러면. 아마 쉽게 풀어버릴지도 몰라요. 자, 1분에서 2분 정도 한번 쌩 기다려 볼 테니까 그 이후에 한번 얘기해 보자. 뭐 중간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세요. 혹시 진척이 좀 있니?
그렇죠. 일단 삼각비는 직각삼각형만 되는 게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맞습니다. 직각삼각형만 됩니다. 근데 그러면 궁금한 건 직각삼각형이 아닌데 이렇게 어떻게 이런 데서 탄젠트를 알 수 있을까? 이런 건가요? 아, 그래요. 그럼 보조선을 그려서 직각삼각형을 만들고 그 안에서 푸세요. 그러면 돼. 그렇죠. 그러면은 어디서나 동일한 숫자가 나옵니다. 주황색으로 해도 그렇고 파란색으로 해도 그렇고 항상 한결같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하나의 경험에서 찾은 원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교과서에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 물어봤고 높이 구했나요? 또 BH나 HC의 길이도 구하고자 하면 구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오케이. 그럼 뭐 높이를 구했으니 HD의 길이도 잘 나왔을 거라 예상되는데 괜찮니? 오케이. 그럼 AD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공식으로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이해 가죠? 그래서 보조선을 그려서 뭐 이제 BAD가 들어간 BAD 요런 사람을 찾고 싶으면 이쪽으로 보조선을 그리던가 아니면 이쪽으로 보조선을 그리던가 이런 행동들은 해도 괜찮습니다. 예,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여기 길이 알아요? 이거 길이 나는데 이거 길이 나니? 뭐 그런 이제 질문을 던져야죠. 그래서 혹시 이 주황색 길이 알아냈니? 그리고 저거를 못 알아낸다거나 알아내기 어렵다면 이 방법은 쓰기 어렵죠. 그래서 다른 쪽으로 치고 빠지거나 이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얘랑 똑같은 그 각이 사실은 이거였었다. 뭐 이런 거를 알아낸다면 이쪽으로 치고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하기가 어려우면 얘가 이쪽과 똑같네 이런 사실을 밝혀내서 아직은 모르겠지만 밝혀내서 그럼 이쪽으로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돌려가는 것도 가능해. 네, 여기까지 한번 힌트를 줄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요거 힌트 받아가지고 1분 정도만 더 해볼까요? 막혀도 괜찮아. 우린 수업 시간인데 뭐.
성공했나요, 이번에는? 오케이. 목소리가 달라요, 지금. 목소리에 힘이 틀려. 잠깐 좀 검토해보면, 어떤 식으로 성공했니? 네. 그렇죠. 예, 이등변이라는 거 알아냈구나. 어디와 어디가 똑같은 이등변이죠? 좋아요. 예. 다 끝났네요. 이 게임은 다 됐습니다, 이제. 그럼 2죠, 2? 예, 이걸 구하라 그랬는데, 나 이걸로 할래. 이게 편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즉, 어떻게 보면은 수학 계산은 뭐 배운 거 있니? 뭐 삼각비를 새로 배웠어요? 별로 그런 건 배운 게 없어요. 뭘 했냐면 생각하는 법. 그지? 파고드는 법. 생각이 1번 생각이 막혔을 때 2번으로 돌아가서 결과를 내는 법.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수학을 하면 생각하는 힘인 사고력이 늘어나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네, 이걸 기준으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나머지 4점은 오늘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문제 풀 때 오늘 추천한 4점만 집에서 연습을 좀 해주면 돼요. 다른 4점들은 이제 그게 끝나면 욕심을 좀 내볼게.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또 쌤 수업 알려줘야지. 4점짜리가 총 13문제가 나와요. 그 시험에서. 그러면은 이게 몇 점어치냐면 4, 3, 12, 4, 1은 4, 52점어치예요. 4점짜리가. 4점짜리만 다 맞추면 52점 나와. 물론 어려우니까 그럴 순 없겠죠. 그죠? 나머지는 3점과 2점 문제들이 다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런 상태인데, 자, 이 52점에서 이렇게 생각합시다. 13문제가 다 어렵진 않아요, 사실은. 내 경험으로는 왔다 갔다 하지만 보통 이제 출제하시는 분 시기에 따라 한 2문제 정도가 엄청 어렵고, 나머지 11문제는 풀만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한 어떤 이제 어려운 날은 4문제가 어렵고 한 9문제가 풀만한 경우가 많아요. 아무튼 한 이 정도는 되게 괜찮은 4점이에요. 풀만한 4점. 뭐 내가 못 풀더라도 얘기를 들으면 이해가 가는 4점들. 보통 저 정도입니다. 얘네들은 극도로 어려워서 들어도 잘 모르겠는 애들. 얘는 한 2번만 연습하면 금방 되는데 얘는 4번, 5번 연습해야 좀 이해가 가는 애들이 똑같은 4점이 이제 너무 틀리지? 이건 시간 소모 되게 많아요. 그러면 공부를 할 때 누구 먼저 하는 게 좋겠어? 지금 당장 빨리 내일 모레 시험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점수를 올려야 되는 건데 누구 먼저 하는 게 낫겠어요? 이런 걸 먼저 하는 게 나아요. 점수가 빨리 올라가거든요. 얘네들은 잡기 어렵기 때문에 점수가 되게 더디게 올라가요.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혜를 발휘해 달라는 거야. 힘들고 그러니까 일단 쉽고 빨리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거는 주기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면 돼. 약간 이런 마음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거야, 쌤도. 수업도. 그래서 뭔가 문제를 골라줄 때 일단 이 중에서 도움이 좀 먼저 필요하면 그런 거 먼저 골라서 하고요. 도움이 없어도 풀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을 일단 내비두긴 하는데 아주 어려운 거라든가. 일단 그거는 쌤이 이제 수업 시간에 잘 골라서 표시를 해줄 테니까 이제 거기에 맞게 좀 숙제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25번은 3점짜리이지만 좀 재밌어요. 아주 쉬운 3점은 또 아니에요, 이거는. 3점 중에서도 4점만큼 어려운 애들이 종종 가끔 나와요. 자, 일단 얘기해 봅시다. 읽어봅시다.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이 2개 있어. 요거 2개 있는 거죠. 한 변의 길이가 B인 정사각형이 3개 있어. 그럼 이제 직사각형 ABCD 둘레의 길이가 88이야. ABCD 둘레의 길이가 88이야. 됐죠? 그러면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이해 갔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뭐 어려운 게 없었다면 이것도 직사각 아니 정사각형이다. 정사각형, 정사각형 이렇게요. 그럼 이 A는 A 플러스 B와 같다라는 말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A는 3B다 라는 말도 할 수 있겠죠? 아니구나. 미안. 직사각형이네요. 취소하겠습니다. 쌤이 자 오늘 눈이 좋지 않았네요. 둘레가 88이다. 요거 더한 게 88이다. 2A와 3B는 일단 계속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둘레는 얼마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 5B 플러스 4A는 88이다 입니다. 이거 연립할 수 있나요? 그럼 됐지 뭐. 정말 할 수 있는 거 맞지? 네,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근데 가끔 이게 안 보인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이. 쌤 얘기를 들으면 아니 저게 어떻게 안 보일 수 있지 싶잖아. 근데 시험 때는요. 나도 모르게 획가닥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그리고 시험이 끝나면 그때 보여. 여기를 먹자. 내가 아까 이거 정사각형을 읽었잖아. 그리고 신나게 풀어서 답 쓰고 정사각형이 아니었네? 이런 경우도 있고 아마 경험해보면 알 거예요. 그죠? 별일이 다 있어요. 그런 거 꼭 시험 끝나면 보여.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비 시험을 많이 치러서 아 이런 일이 있구나라는 경험을 좀 많이 쌓아야 돼요. 모의고사는 그러기에는 참 좋은 콘텐츠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도형 얘기를 실컷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 그 분산, 뭐 표준 편차 이야기, 그지? 요거 우리 학년 거죠. 그다음에 이제 순서상 이렇게 뭐 배수, 자연수 이야기, 요건 중1 때 나온 걸 좀 어렵게 만든 패턴입니다. 네, 이런 거를 좀 지금은 잠깐 해보겠습니다. 27번과 28번을 좀 시간을 줄 테니까 충분히 읽어보고 뭐 잘 풀렸던 잘 풀리지 않았던 일단 이제 어디까지 했는지 뭘 해봤는지 어떤 생각은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다라든가 뭐 이런 이제 좀 얘기들은 그 이후에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해보자. 자, 뭐 잘 안 풀린 거에 대해 절대 창피하지 마시고요. 어떤 생각은 해봤다. 어떤 시도는 해봤다. 이런 얘기들 좀 필요하고 아니면 어디서 막혔다. 뭐 이제 1번 요 문장은 이해가 갔고 2번 뭐 이 문장도 이해가 갔는데 3번이 이해가 안 갔다라든가 아니면은 다 이해가 갔는데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든가 뭘 해야 되지? 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이제 나누기 시작할게. 어디 보자. 6명의 학생은 모두 서로 한 번씩 시합을 하였고 15번의 시합 중에서 비기는 경우는 없었다. 15번의 시합 중에서 비기는 경우는 없었다. 팔씨름 이기거나 지는 거고 15번에 서로 한 번씩 시합을 했다. 그러면 서로 한 번씩 한 사람당 몇 번씩 시합을 한 걸까요? 이제 이 게임을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요 얘기 외에는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스포츠를 잘 모르는 사람은 저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는 경우 많았어요. 저게 무슨 소리냐면은 1번 학생은 2, 3, 4, 5와 경기를 합니다. 1은 2, 3, 4, 5와 경기를 합니다. 2는 어때요? 2는 1번과도 이미 경기를 했고 3, 4, 5와도 경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1과의 경기는 아까 됐으므로 3, 4, 5와 추가적으로 경기를 좀 더 하면 되긴 해요. 하지만 1번과도 경기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런 표를 그려서 가운데 부분을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승패를 여기다가 적는 것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네, 이런 표 그리는 그 해설지 같은 거 보면은 이런 표 그려져 있는 거 종종 볼 수 있어요. 오케이. 그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고요. 그러면 한 사람이 최대한 많이 이기면 몇 번까지 이길 수 있게? 2번도 이기고 3번도 이기고 4번, 5번도 1번이 다 이겼어. 그러면 4번 이길 수 있어요. 그럼 다 질 수도 있겠죠? 이거 그냥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야. 이제 표를 가지고 노는 방법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요. 5번은 다 졌어. 1번에게도 2번, 3번, 4번에게도 다 질 수 있죠. 근데 생각해봐. 1번이 3번을 이겼으니 3번은 1번에게 진 거잖아. 이거는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거다. 자유가 없어요. 이 굵은 글씨는. 1번이 3번과 경기를 아까 했기 때문에. 2번이 3번을 이길까 질까? 뭐 그건 자기 마음이죠. 예,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대신 5번이 2번한테는 졌잖아요. 5번은 2번에게 졌어요. 자, 누구누구는 누구누구에게 이겼다 졌다라고 해석하게 되면 거꾸로 해석하면 또 골치 아파요. 일단 방향을 정하고 5번은 2번에게 졌으니까 2번은 5번에게 이긴 거죠. 5번은 4번에게 졌으니까 4번은 5번을 이긴 거고요. 이렇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장소를 채워 나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학생들이 받은 점수를 조사해서 표를 얻었는데 2점을 받은 사람이 한 명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기는 사람에게 2점을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2점만 받았다는 건 한 번밖에 못 이겼다 이런 뜻이다. 한 번만 이겼어. 이렇게 해석하는 게 어려워요. 이것 때문에. 4점을 받았다는 것은 몇 번 이겼어? 2번 이긴 것을 얘기하겠죠. 여기는 2번을 이겼어 라는 뜻이고요. 6점은 3번, 8점은 4번 이겼어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뭐 그래요. 학생들이 받은 점수의 분산을 V라고 하겠다 그랬는데요. 일단 이제 힌트를 준 겁니다. 한 번 이긴 사람이 한 명 있고 한 번만 이긴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 4번 다 이긴 사람이 한 명 있긴 하다. 이 상상 요거는 괜찮네요. 그죠? 4번 다 이긴 사람이 한 명은 있고요. 1번이 그랬다고 상상을 한 겁니다. 누군진 모르죠. 그리고 다 진 사람이 있다라는 말은 없었어요. 하지만 한 번만 이긴 사람은 있으니까 3번이 그런 사람이라 칩시다. 3번은 자기 자신이랑 게임 안 해요. 한 번만 이긴 사람 다 졌어요. 그럼 3번은 4번에게 졌으니까 4번은 3번을 이긴 거고요. 3번은 2번에게 졌으니까 2번은 3번을 이긴 거고요. 3번은 1번에게 졌으니까 이건 됐고요. 네. 그럼 이제 이 부분은 상상을 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1번은 5번을 이긴 거니까 5번은 1번에게 진 거고요. 2번은 5번을 이긴 거니까 참 이것도 내가 쓴 거구나. 미안, 함정에 빠질 뻔했다. 여기는 몰라요. 이건 무조건 이겨요. 5번은 3번에게 진 거죠. 3번 1번, 3번 2번, 2번 3번, 3번 4번, 4번 3번. 오케이. 5번 3번. 나머지는 이제 상상에 맡겨야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걸 상상하는 게 그닥 힘들지는 않은 게 다 알아서 되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 표가. 그러니까 몇 개의 상상을 해야 되면 다 하세요. 괜찮아요. 원래 그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즉, 모든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자입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알겠니? 자, 한번 몇 개 해볼게요. 이거 이겼다고 할까, 졌다고 할까? 이겼다고 해볼까요? 그럼 4번, 2번 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사람도 한번 편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겼다고 할까, 졌다고 할까? 이겼다고 할까요? 그럼 5위는 진 걸로 합시다. 자, 그 다음 여기는 이겼다고 할까요?
아, 이거 무조건 진 거구나. 그죠? 네, 이쪽은 다 졌네요. 다음에 4번이 4번이랑 게임 안 하니까 됐고, 4번 5번을 이겼다고 할까 졌다고 할까? 맘대로 편안하게 생각해요. 졌다고 할까요? 그럼 얘는 이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4번 다 이긴 사람 한 사람 있고요. 3번 이긴 사람 한 사람 있어요. 한번 이긴 횟수라고 하면은 1, 2, 3, 4, 5가 있어서 한 번만 이긴 사람이 지금 4번과 5번과 3번이 한 번만 이긴 사람들이에요. 3명 나와요. 이러면 돼, 안 돼? 예, 그래서 다음에 요것만 조심하면 돼요. 되게 쉬워요. 지금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소설을 쓰는 거고요. 이게 요거였나 참? 예, 여기 빈자리에다가 우리가 소설을 쓰려고 하는 거죠. 몇 개 없습니다. 동동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럼 동그라미 X 한번 해볼까요? 그런 식으로만 몇 번만 하면 돼요. 동그라미 X라고 치면 2번, 5번, 5번, 2번 X 하고요. 2번, 4번, 4번, 2번 X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 이긴 사람, 한 번만 이긴 사람, 한 번만 이긴 사람은 한 명만 나와야 되니까 4번이 다 지면 되겠니? 안 되겠죠. 그럼 한 번만 이긴 사람이 2명 나오는 거잖아요. 3번과 4번. 한 번만 이긴 사람이 한 명 나와야 되기 때문에 4번이 다 질 수는 없어요. 5번 이겨도 되나요? 그럼 져야 되겠네요? 그럼 한 번도 못 이긴 사람 한 명 있는 거죠. 그런 거 있어, 없어? 아까 표에 없었거든요. 무조건 네, 빵점 받은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못 이긴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즉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가 지금 핵심인데, 내가 지금 여기를 건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들어보시면 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X5로 해야 되나? 이것만 하면 돼요. 거의 다 왔습니다. 보통 운이 좋아서 한 번에 맞추거나 2번에 맞추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운이 나쁜 사람은 5개까지 다 하게 되겠죠. 아니 뭐 그래도 맞추면 됐지 뭐. X5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4번 이긴 사람 있고 2번 이긴 사람 있고요. 한 번 이긴 사람 나왔고요. 그럼 이렇게 져도 되나요? 4번 이렇게? 아니에요. 2번, 4번. 아이고, 2번이 4번에게 졌기 때문에 4번이 2번을 이겼어야 되는데 요거는 나의 실수다, 야. 미안합니다. 이거 다 망했는데? 근데 일단 여기서 한번. 그래서 아무튼 그래요. 이걸 다 적진 않고요. 쌤도 그냥 뚝딱뚝딱 거리다 금방 끝내버려요. 일단 지금은 좀 분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조금 길게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게 좀 되면은 좀 편할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아까 다시 볼게요. 2점 맞은 사람은 단 한 명이어야 되고 다 맞춘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다 맞춘 사람 나왔고 2점짜리 한 명 나왔기 때문에 여긴 동그라미 혼자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곳이랍니다. 만약에 여기가 동그라미면 2는 5에게 이겼으면 여긴 져야 되고요. 여기가 동그라미면 동그라미 하나짜리가 몇 개? 2개 나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안 돼요. 그러니까 2는 5를 이겨서는 안 됩니다. 최소 5가 한 번 이겨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5는 2개 나와줬으면 해요. 사실 2가 져주고 그 다음에 2가 졌죠. 한 번 이긴 사람 나왔고 한 번 이긴 사람 나왔고 뭐 또 잘못한 게 있나 보다. 미안합니다. 네, 문제를 좀 잘못 읽은 게 있나 봐요. 지금 다 안 돼요. 자, 뭘 잘못 읽었지? 뭐 별로 그런 건 없어 보이긴 하는데.
네, 아까 쌤이 좀 뭐 설정을 잘못했나요? 그래서 일단 가겠습니다. 다 이긴 사람이 한 명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한 번만 이긴 사람이 있다. 여기까지 좀 세팅을 끝낼게. 그리고 다른 거는 일단 모른다고 할게요. 어디서 꼬였나 봐요. 너무 그럴 때 너무 긴장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한번 다시 보세요. 여긴 다 져야 되고요. 그다음 2가 3을 이겼으니 3이 2에게 져야 됩니다. 그다음 2가 4에게 졌으니 4는 2에게 이겼어야 되고요. 2가 5에게 졌으니 5는 2에게 이겼어야 됩니다. 네, 뭐 여기까지. 그럼 3번 이긴 사람 필요한데요. 뭐 만약에 하나를 찍으세요. 어차피 상상이니까. 얘가 다 이겼다고 칩시다. 그럼 3과 4는 5에게 진 거예요. 그럼 3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 번 이길 수 있죠. 그죠? 그러면 한 번 이긴 사람이 2사람 나오잖아.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5만 3개가 다 될 순 없고 3 2개 줍시다. 3이 5를 이겼고 3이 4도 이겼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4랑 4는 이제 경기 안 한다 했고요. 그 다음에 5가 4를 이기면 4가 5에게 지는 거고 4가 5를 이기면 5가 4에게 지는 거거든. 이거 완전 빼박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2점을 맞은 사람이 지금 몇 명 나와요? 2명 나와버리죠. 그러면 안 맞는데. 2점을 맞은 사람은 무조건 1명. 8점? 8점. 428. 네. 망했다. 그거군요. 어쩐지 좀 이상하다. 안 맞았어요. 네. 역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일단은 그럼 쌤은 5명짜리로 문제를 풀었다는 게, 네. 뭐 그냥 다른 문제를 우리가 좀 풀고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해 볼게요. 근데 요령은 확실히 터득했죠. 그죠? 이대로 가면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진짜 문제를 잘못 읽었거나 문제가 잘못됐거나 그런 거죠. 근데 요런 요령을 알려주는 이제 유형이 없어요. 교재에는. 이런 거는 좀 고득점 문제집을 몇 권 사서 풀다 보면 한두 개 만날까 말까 한 건데요. 되게 좋은 문제입니다. 고등학교 때 도움이 많이 돼요, 이거는. 고등학교 그 수능에서 이런 스타일이 종종 나오긴 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경험을 이렇게 쌓아놓고 중학교 때 종종 본 사람들이 좀 유리하죠. 6명. 6명은 따로 그러면 필요하면 풀이를 만들어서 보내줄 테니까 지금 다루진 않을게. 네, 미안하고요. 2번, 28번 혹시 풀어보았니? 네. 그럼 답도 나온 거야, 이거는? 일단 그럼 결과는 얼마가 나왔어? 50 나왔고요. 네. 자, 하나씩 과정 잠깐만 좀 물어볼게요. 24의 배수니까 a 플러스 b는 뭐 24이거나 24 곱하기 2이거나 24 곱하기 3이거나 하겠죠? 그 다음에 a 루트 b, 루트 a 플러스 b는 자연수니까요. 9이거나 16이거나 25이거나 36이거나 그렇습니다. 맞나요? 오케이. 그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어려운 점? 아니, 다른 어려운 점이래. 이렇게 되는데 24의 배수이면서 루트를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럼 사람은 누굴까? 이제 한번 124의 배수 아닌데 25의 배수예요. 네. 24에다 5 곱해보세요. 5, 4, 20, 5, 20. 120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20은 루트 밖을 나올 수가 없죠? 이것도 그것 때문에 조금 보류하시고 또 뭐가 있을까나? 144.
네, 요거 좋은데요. 자, 이런 식으로 뭐 두 자리 자연수 A, B의 순서쌍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럼 100 더해서 144가 될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뭐 다 구하는 거죠. 뭐 10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두 자리가 될 수 있는 10은 안 되겠고, 그러면 뭐 그런 식으로 하나씩 요거는 생각을 해야 돼요. 요거는 시간을 좀 일단 드리기로 하고, 일단 큰 틀부터 144 말고 또 있나요? 네, 이건 소인수 분해로 하는 거야. 소인수 분해로. 50을 어떻게 찾았니? 모르겠다고?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니까 장난삼아 물어본 과정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 과정을 물어보는 거.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괜찮아. 모르겠다는 말을 하고 싶다는 건 뭐냐면, 나도 모르게 그냥 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뭔 결과가 나오긴 했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잖아. 모르겠다고 한 건 진짜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뭘 했어요 그러면 그걸 얘기해 주세요. 사실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해봤어요 라든가. 그게 갑자기 되게 좋은 아이디어일 때도 있고요. 그게 또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경우도 있고 하니까 같이 좀 얘기했으면 해서. 자, 그냥 뭔가가 되는 것, 이걸 직관이라고 부를게요. 뭐 하려다 말았죠? 아, 소인수분해. 이렇게 24. 3 곱하기의 세제곱인데 이 사람이랑 누구를 곱하기를 해가지고 루트를 씌우면 이게 깔끔하게 떨어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깔끔하게 나와야 되잖아. 그럼 최소한 여기 누구여야 된다라는 거는 말할 수 있지 않겠니? 네, 그래서 그거를 다 찾는 거예요. 2는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3은 하나 꼭 들어와야 되죠. 얘가 이제 루트 바꾸고, 그리고 여기에 제곱수가 있어야 되죠. 이렇게. 네, 그래야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24 옆에 곱해져야 할 숫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게 몇 개 나오면 몇 개 다 찾아가지고 이거 다 찾아야 돼요. 벌써 144도 봐봐. 이게 50, 만약에 내가 50을 상상하면, 아니 70을 상상할까? 70을 상상하면 74가 필요하겠죠. 이 정도가 거의 가운데야. 다른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그 가능성에. 그리고 나서 끝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큰 두 자리가 99잖아. 그럼 144에서 99를 빼면 얼마겠어요? 자, 144 빼기 99는 얼마게? 종이에 써서 말해도 괜찮아. 내 질문 항상 빨리 대답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니까. 99랑 25 더해보세요. 144 나오나 확인해 봅시다. 그래. 조금만 더 쓰자. 네. 이따가 뭐 빼는 거 쉽게 하는 법 알려줄게요. 아무튼 그럼 99부터 74까지 갔을 거 아니야. 98을 지나서 97을 지나서 갔을 거 아니야. 그런 거죠. 뭐. 네. 그래서 이게 몇 개 나오겠구나 이런 거 셀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 여기까지 또 몇 개구나. 이쪽 끝까지 몇 개 되겠구나. 이렇게.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주로 한답니다. 오늘 배워야 될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하는 법이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됐고, 추가적으로 이것 좀 알려줄게요.
그 144에서 뭐 75를 뺀다든가 이러면 되게 귀찮고, 사실은 나는 잘 못했어요. 옛날에 이런 거를 실제로. 이런 거를 잘 못했어요. 이렇게, 이런 거, 이런 거. 막 헷갈려 하고, 좀 심했어요. 내가. 약간 정도가.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좀 쉽게 하지? 이런 거 고민을 많이 했는데, 물론 학교에서는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죠. 이거 없애고 10 올리고 14에서 7 빼라 뭐 이런 거 해주셨는데, 왠지 그게 좀 잘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뭐랄까, 할 수는 있는데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느낌? 그러니까 이거 하고 나면 막 좀 지쳐요. 사실 짜증도 좀 나 있고, 다른 거 생각하기가 이제 좀 싫어. 약간 나는 솔직히 그런 기분을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좀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좀 옛날에 만든 게 있었는데, 이런 거죠. 1에서 0을 빼면 얼마입니까? 1이죠. 자, 40에서 70을 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30이겠죠? 그 다음에 4에서 5를 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자, 100에서 30 빼고 하나 더 빼봐 얼마야? 끝. 쌤은 요렇게 해요. 내가 만든 방법이야. 왜냐하면 이제 받아 올림 받아 내림 하기가 좀 싫어가지고 그냥 이러고 있어요. 1 빼기 0은 100이죠. 그죠? 암산하세요. 지금 100이 있을 거고 4에서 9를 빼면 마이너스 4에서 9 빼보세요. 마이너스 5. 여기 100이 있었고 마이너스 50이 왔어요. 그 다음에 4에서 8을 빼면 어떻게 되나요? 그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100에서 50 빼고 4를 더 뺀다. 100에서 천천히 50을 빼고 4를 더 뺀다. 자, 100. 오, 그렇죠. 자꾸 연습해야 돼요. 지금 보니까 이제 뺄셈이나 곱셈 할 때 약간 불완전함? 아니면은 모르진 않지만 시간이 걸림?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다른 모든 문제에 영향을 미쳐버려요. 수학이나 과학은 그 수를 가지고 하는데 기본적인 사칙 연산이 빠르고 쉽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거를 잠깐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진짜로. 요거 연습하고 나면 진짜 사람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알파벳이 서툰 거야, 지금 알파벳이. 근데 거기다 대고 막 영문법 얘기하고 그러면 돼, 안 돼? 그거 아니에요. 알파벳부터 천천히 해도 돼요. 그래도 그때 영어는 좀 이해하는데 알파벳이 서툴 뿐이야. 그럼 알파벳 가서 연습을 좀 하고 오세요. 그런 사람들은 수학은 좀 하니까 사직 연산 얼마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나름의 요령을 터득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선생님의 그냥 하나의 요령인 거고, 또 너는 너가 좋아하는 계산법이 있을 수는 있을 거야. 없으면 안 돼요, 대신. 자, 1에서 0을 빼면 얼마? 네, 그 다음에 4에서 6을 빼면 얼마? 그럼 답이 얼마예요?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설명법이 있어서 뭐 이게 최고다 이렇게 말은 못 하겠어요. 암산해 봅시다. 20에서 0을 빼면 얼마죠? 20, 네. 3에서 9를 빼면 얼마죠? 그러면 20에서 6을 뺀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되게 높은 자리를 계산할 수 있어요. 이게 연습이 되면 암산이 가능해. 여기가 생략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키는 겁니다. 123 마이너스 78 한번 해보자. 1에서 0을 빼면 얼마? 100이 되겠죠. 2에서 7을 빼면 얼마? 네, 마이너스 5가 있겠죠. 3에서 8을 빼면 얼마? 그럼 다 빼고 나면 얼마예요? 100. 그렇죠. 암산했네. 받아 올림도 안 하고 암산하잖아요. 나중엔 이걸 안 써요. 그리고 바로 답이 나와요.
예, 쌤의 목표는 이것을 암산하는 것이랍니다. 사실은 이 방법을 만든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연필을 쓰기가 싫었거든. 근데 받아 올리면 좀 어렵고, 아, 어떡하지 해다가 이제 그냥 만들어 봤어요. 한 번만 더 연습하고 마칠게요. 자, 215에서 137을 빼겠습니다. 이런 거 정말 싫죠. 나는 이런 거 정말 싫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극복할 수 있다. 2에서 100을 빼면 100이 나오겠죠. 그래서 10에서 30을 빼면 마이너스 20이 될 거고요. 자, 거기서 5에서 7을 빼면은 마이너스 되겠죠. 얼마쯤 될까요? 천천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오, 깜놀인데? 오, 바로 좋아지는데? 예. 나중에 이거를 그냥 이렇게 암산해 버리면 천의 자리도 쉽게 돼, 이거. 천의 자리 정도까진 되더라고요. 물론 이걸 배우고 가서 애가 만자리 하는 건 봤는데, 뭐 나도 만자리 연습 안 해봐서. 근데 나보다 좋아진 거고요. 쌤은 좀 계산 좀 사실 귀찮아하긴 해요, 내가. 아, 천자리까지 하면 됐지 뭐. 약간 욕심이 없었는데. 애들이 막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혹시나 모르겠어요. 귀찮은 게 좀 없어졌다면 요 몇 분 안 되는 2분도 안 됐어요. 지금 2분 정도 됐나? 요걸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너 사칙연산 연습을 좀 해라라는 건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알고 있는 귀찮은 방법을 더 열심히 쓰는 거 말고 필요하면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서 편리하게 만드는 것까지. 그러면은 아마 사칙연산을 하더라도 시간 낭비는 아닐 거예요. 네, 요 얘기를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괜찮았니? 네, 그럼 배운 거 한번 다시 리뷰해 볼게요. 오늘 4점짜리 좀 많았기 때문에. 첫 번째, 공부 필요하면 루틴을 만들어라. 그리고 백색 소음이 도움이 된다면 활용하는 건 좋다. 근데 요럴 때는 충돌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옆에 있는 친구, 뭐 언니 오빠와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 막 이렇게. 나는 혼이 많이 났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럴 때는 좀 적절한 장소를 옮기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게 변명이 되면 안 돼요. 사실 TV를 보고 싶은데 이건 핑계를 대면서 TV를 보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고요. 네. 그래서 철저하게 성과가 나야 됩니다. 거봐 이거 했더니 성과가 나잖아. 이런 거. 이게 없으면 사실은 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재고해 볼 필요는 있고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 공부하면 되게 심심해요. 알아? 그 책 이렇게 들여다보고 문제 풀고 있으면 되게 심심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쌤은 이제 그 수다를 많이 떨어요. 그래서 심심해서 너무 심심해요. 그럼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래서 쌤이 알고 있는 되게 유명한 그레이엄이라는 수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이제 공부할 때 서커스를 해요. 트램폴린이라고 해서 공 3개 던지는 거 있죠. 이렇게 두 손으로 공 3개 아니면은 그 점프 뛰는 거 있어. 집에 띠용 방방 방방 타면서 수학 풀고 이러세요. 대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로 서커스를 했대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분은 이렇게 가끔 수학 연구하는 모습 하면 이런 사진이 나와요. 이렇게. 저 이해는 가요, 저런 거. 그래서 한 번은 공중에서 2바퀴를 돌다가 문제가 풀려서 아하 했던 적이 있었다, 뭐 이렇게 글을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아노를 치면 좀 도움이 된다 그러면 종종 피아노를 치는 것도 괜찮고, 어떤 거든 네, 자신만의 루틴은 좋은 겁니다. 그게 성과를 낸다면 좋은 거고요. 일단 요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요거 좀 이제 색다른 시선으로 좀 바라봤었죠. 여기가 90도가 아니었군. 지금 보니까 아니지. 근데 아까 처서까지 믿었잖아. 45도라고요. 그런 거. 이거 좀 설명이 안 돼요. 경험으로 그랬구나. 재미있게 웃고 한번 넘어가야 되고요. 요것도 넓이가 같다는 말에 조금
중요한 거구나 했더니 문제가 금방 풀렸어요. 한 줄로 풀렸어. 너무 황당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복습을 하라 그러면 이 느낌을 다시 한번 꺼내서 느껴보라는 거지. 물론 수학을 다 풀면 그 제일 좋은 거지만, 아, 이거 뭐 풀 거 있나? 만약 그런 생각이면 그때의 감성과 느낌을 한번 다시 꺼내서 느껴보고 넣어보는 거예요. 예, 쌤이 말하는 복습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예, 요거는 아까 이 기술은 있어야 됩니다. 꼭지점을 알았다면, 예, 꼭지점을 알았다면 이 식이 나와줘야죠. 요런 거 좀 중요하고요. 옳은 것을 고른 것,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래서 탄젠트, 아까 좋은 질문 했죠. 탄젠트가 이런 삼각형에서는 어떡합니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구해주어라.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고요.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88이다. 뭐 요거는 식을 세우는데 많이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대진표라고 부를게요. 아니면 경기표, 뭐 어떤 표이든 경기를 기록한 표가 있겠죠. 요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때 상상을 해야 된다는 거. 아, 정답이 딱 고정되어 있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27번에서는 그런 걸 배웠습니다. 이런 거 학교 시험에 나오면 되게 어려운 문제가 돼요. 아이들이 상상하는 걸 연습해보는 아이들은 드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그걸 해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에서 24의 배수인데 예, 루트를 박차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을 한번 고르는 방법을 연구해봤고, 오늘 계산법 하나 배웠어요. 뺄셈을 암산하는 교과서와는 또 다른 색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괜찮았니? 네, 좋아요.